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학자 김시덕입니다. 파주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이 파주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격전장이었고,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과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한양의 중간 지역으로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 이르러서는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파주가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의 땅이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와는 달리 6.25 전쟁 때 유엔군이라고 하는 다국적군이 와서 북한과 중공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태생부터가 다국적이에요. 그리고 파주는 가장 마지막까지 그 다국적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외국 문화가 뿌리 깊게 지금까지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 한국의 도시 화석들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바로 파주인 곳이죠. 파주의 예전 중심지는 파주의 여러 도회지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자리한 곳이죠. 경의선 문산역 주변, 문산입니다. 특히 문산역은 6.25 전쟁 후에 그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 또는 한국군, 외국군 등이 경의선을 타고 서울 갈 때 이용하던 교통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기지촌이라는 단어를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지촌은 그야말로 군기지가 있는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는 미군 부대 내부에 그렇게 많은 편의시설이 있진 않았어요. 미군들이 대체로는 주말이나 휴가를 받으면 일본 또는 필리핀으로 쉬러 갑니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 측에서 그 다 달러 아니겠습니까? 이 달러를 어떻게든지 묶어두고 싶은 거예요, 한국 내에. 그래서 군부대 가까이 기지촌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개발한 것이 기지촌이라는 형태로 불리게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지촌이 많았던 곳이 서울, 파주, 양주였던 거죠. 그리고 파주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미군 기지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도시화석이라고 부릅니다만,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시다가 무슨 양복점, 테일러샵이라고 적혀있는 낡은 간판이 있으면 거기는 틀림없이 미군 기지촌이었을 겁니다. 5,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군에 포함돼서 한국에 오는 분들은 끝나고 이제 전역해서 돌아갈 때 옷을 많이 해가셨대요. 저 지금 양복 입고 있습니다만 한 벌 해가는 게 하나의 큰 재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지역이 인건비가 싸고 해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양복이 쌌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소공동이라든지 이태원 쪽에 양복점이 많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양복점이었고요. 또 하나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의정부역 앞에 있는 예전 군부대 앞에 있던 노동조합 건물. 의정부 건물이 잘 지은 모더니즘적인 건물로서 유명하다면, 파주 쪽에는 문산역 바로 옆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의 파주지부 건물이 있습니다. 이 파주지부 건물은 조합 초기의 원형이 남아있는 건물로서 유명합니다. 저는 지금 파주시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문산에 와 있습니다. 문산 하면 전통적인 파주의 중심지였다가 6.25 전쟁 이후에 중심지 역할을 남쪽에 있는 금촌에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지역은 미군 기지촌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역할을 맡은 문산을 상징하는 건물이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파주지부 건물입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군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미군 군무원. 그분들이 각지마다 노동조합 건물들을 만드셨는데, 이 건물은 그 중에서도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그 앞에는 한자로 권익수호,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자 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에 전국 주민노조 파주지부, 하사관 클럽 분회, 문공 분회 등등이라고 있죠. 저 옆에 노란색으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문산읍장. 세월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파가 가로막고 있어서 정확히 보이진 않네요. 안은 일반적인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한미군 군무원 노조 건물로 쓰는 건물이 경기도 의정부에 있어서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에 말씀을 잘 드리고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가면 설명도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니까 그 의정부 건물을 보시면서 이 파주지부도 그 당시에 이런 기능을 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한미군 노동조합 파주지부 건물이 문산역 서쪽에 있었다면 동쪽으로는 선유리, 용주골, 영풍리, 대능리, 금곡리, 웅담리, 장파리 수많은 미군 부대들이 자리했습니다. 현재 파주의 행정 중심 지역인 금촌역 동쪽으로도 미군 PX에서 물자가 흘러나와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서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지는 PX 마을. 현재 마을 자체 이름은 다른데요. 버스 정류장 이름이 PX 마을입니다. 미군 카투사뿐 아니더라도 한국군을 나온 분들에게도 다 낯익은 이름들입니다. 그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시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다리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나마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외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은 기지촌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생활의 숨통이 좀 트인 상태였습니다. 특히 파주 선유리는 달러가 날아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황했던 곳입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먹고 살려고 파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군 부대 내에서 담배와 술 같은 거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종업원으로 취업하기도 하고 군부대 경비도 맡아주고 쓰레기도 처리해 주는데 일반 쓰레기도 처리하고 먹고 난 잔반도 처리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른바 부대찌개인 거죠. 그 여담입니다만 부대찌개는 한동안 그냥 한국의 특색 있는 B급 음식이다 라고 알려져 있다가 특히 코로나 때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유가 코로나 초기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많은 물자를 비축했죠. 화장지도 비축했고 또 하나 비축한 게 스팸 같은 햄 유행. 비축해놨는데 남아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K푸드 문화와 함께 한국에는 이 햄 소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국제적인 배경에서 탄생하고 살아남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그냥 문화상품으로서 저는 부대찌개를 보고 있고 그 거점 중에 하나가 파주인 거죠. 문산 부대찌개는 쑥갓이 들어있어서 시원하다고 합니다. 1960년대까지 한국에는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의류, 옷, 화장품, 가전제품, 가구, 미용실, 구멍가게 등이 만들어지면서 파주를 비롯한 기지촌 경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시는 바에 따르면 1968년까지 서울에서 문산까지 오고 가는 경의선, 그 진기기관차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PX 물품들이 객차, 화차 밑에 숨겨져 가지고 서울역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산을 한때 한국의 뉴욕이라 부르기도 했죠. 여기는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탄시장, 광탄 미군기지라 그러면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건물은 광탄시장의 중심지, 메인 스포트 역할을 했던 광탄극장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이 간판이 다구 대리점 간판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이등병 광탄극장이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 약간 놀랐습니다만 잘했다 생각합니다. 저 너머에 목욕탕 굴뚝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목욕탕 굴뚝 그대로였는데 지금 이번에 와보니까 위에 뭐가 달려있네요. 음표 같은 게.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만든 분이 고향이 여기라 그래서 여기를 이등병 마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미군 부대 기지촌이었고 미군이 1차 철군하면서
빠진 공백을 한국군이 메꾸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군 기지촌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극장은 위락시설로서도 중요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했어요. 2차 대전 때부터 극장이란 것은 정부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맞아서 번성한 지역에는 반드시 극장이 만들어집니다. 민간 극장이 없으면 정부가 만들기도 해요. 또는 군인이 극장을 만들어줍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그래서 군인 극장이 많았어요. 원주나 화천 같은 데들. 당시 광탄면에는 현재 육군 부대 자리에 캠프 패터슨이 있었고, 그리고 신살리 새술막, 거기에 캠프 스탠톤 등 여러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군 부대 앞 정류장을 두고 양쪽으로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저 너머로 정류장이 보이고요.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나란히 있죠. 저게 전형적인 미군 기지촌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군 부대들이 있고 조금 안쪽에 들어가서 그쪽에 기지촌이 있었던 거죠. 부대 바로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풍경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파주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기지촌으로서 장파리에 가시면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장파 재건중학교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재건중학교가 뭐냐? 정규과정에 못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통신강좌 같은 거예요. 환경 인정받지는 않지만 일단 교육은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영어로 써 있었어요. 미군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그게 최근에 무너졌습니다. 자연 붕괴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거는 파주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서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미군들이 예배를 보던 천주교 공소. 공소라는 거는 성당에 들어서기에는 인구가 적어서 미사를 드릴 때에만 외부에서 신부가 오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파리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간인 통제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들도 마지막으로 노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파리에 클럽들이 많았습니다. 백인 클럽, 흑인 클럽. 근데 그런 위치를 상징하는 게 지금은 문화시설로 유명한 라스트 찬스죠.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클럽이 있다 보면 대체로는 한국 음악가들이 미군 부대 내에 들어가서 음악을 연주해 줬어요. 컨트리 음악도 하고 소울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미군을 상대로 하다가 레파토리가 늘어나면서 한국 가수분들이 락 가수로 데뷔하기도 하고 뭐 재즈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음악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지촌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팝 음악이 대중음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패션, 종교 등 말하자면 서양 문화라는 게 가장 먼저 퍼져나가는 최전방이 바로 미군 기지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파주였습니다. 저는 지금 파주시 문산읍 선율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앞에 보시면 이게 예전에 보건소였습니다. 그냥 보건소는 아니고 이 근처에 미군 기지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성병에 걸렸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던 곳이었어요. 성병검사소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런 형태의 성병검사소는 미군 기지촌이면 어디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대부분 사라지고 이렇게 원형이 남아있는 곳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평택 등의 이런 예전 성병검사소는 현재 문화센터라든지 한미 우호의 집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보시다시피 폐가로 남아있고 주변을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도 한국 역사의 한때를 증언하는 유적으로서 남기자는 의견과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없애자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메인실이었던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 가시면 있는 수납처인 것 같죠. 밖에 있고 안에서 뭔가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병이 있는 걸로 밝혀지면 동두천 소요산 남쪽에 있는 성병치료소로 끌려갔어요. 강제로 끌려갑니다. 이 김정자 선생의 증언록입니다. 이분은 아마 한국 역사상 최초로 기지촌 여성, 말하자면 미군 위안부로서 공식적인 증언을 한 분이에요. 성병검사소 등을 한국 정부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걷었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연금을 주겠다고. 근데 그 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한때는 여러분들이 국가의 일꾼이라고, 외화를 벌어주고 있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병들고 늙으니까 버려버렸다고.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소송을 낸 분이에요. 그래서 끝내 이겼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주의 상황은 알게 모르게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파주가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운정신도시, 그리고 그보다 북쪽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입니다. 파주에 대규모 민간인이 사는 지역이 만들어지다니, 이건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할 일이었습니다. 파주는 최전방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운정신도시였다면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은 더 충격이었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21세기의 석유라 불리죠. 그래서 한국은 21세기의 산유국으로서 세계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거점 중에 하나가 DMZ 근처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은 분단 국가고 긴장감이 있는 국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한국은 이제 북한과 접경 지역에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사인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파주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파주는 단순하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번성했던 곳, 또는 분단의 상징으로서 최전방이었던 곳인 게 아닌 겁니다. 미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파주부터 미래의 파주까지를 살펴보시는 것은 곧 한국의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습까지를 예측하실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